안녕하세요. 잼손TV입니다. 정부가 올해 수도권에서 사전청약을 통해 새 아파트 3만 가구, 내년에도 3만 2천 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 최근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올해 4월 중에 사전청약과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한다고 얘기했고요. 7월부터는 첫 번째 사전청약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올해 7월부터 시작되는 사전청약은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외에 다른 지역도 많습니다. 노량진 인근 군부지나 의왕 청계지구, 성남 신촌, 군포 대암리 등에서도 사전청약을 통해 새 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고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3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용산 정비창이나 서울 고덕 강일지구, 마곡지구, 은평 뉴타운, 용인 플랫폼시티 등에서 사전청약을 진행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사전청약이랑 일반적인 분양을 말하는 본청약이랑 서로 다른 점 7가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가장 큰 차이는 공급하는 시점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선분양 제도는 보통 아파트 착공과 동시에 진행합니다. 아파트가 착공할 때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2, 3년 후부터는 아파트에 입주해서 거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청약은 모집 공고 시점을 1년에서 2년 정도 앞당겨서 미리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아파트 본청약보다 1, 2년 먼저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당첨되신 분들은 내 집 마련을 했다는 심리적인 안정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당첨자 선정만 빨리 할 뿐 아파트 착공은 본청약이 돼야지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입주해서 거주하는 데까지 최소 3년에서 4년 이상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전청약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는 이유는 부동산 시장이 워낙 불안하니까 공급하는 시점을 앞당긴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사전청약을 적용하는 현장입니다. 아파트가 최종적으로 사업계획 승인도 나기 전에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민영분양 아파트에서는 사전청약이 불가능하고요. 공공분양에서만 가능한 방식입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3기 신도시나 기타 택지지구에서는 공공분양 아파트는 사전청약을 먼저 하고 1, 2년 뒤에 해당 단지에서 본청약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민영분양 아파트는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진행합니다. 공공분양 아파트 사전청약은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랑 청약저축 가입자가 할 수 있고 민영분양은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사전청약 공고문에서는 대략적인 아파트의 위치나 면적, 세대수, 그리고 추정 분양 가격이 제공되지만 일반적인 아파트의 모집 공고는 최종적으로 확정된 위치와 면적, 세대수, 확정 분양 가격이 공개가 됩니다. 공급하는 물량도 일반적인 본청약은 처음부터 100% 물량을 공급하지만 사전청약 단지에서는 70에서 80%만 사전청약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나머지 물량은 1, 2년 뒤 본청약에서 공급합니다. 아파트에 대한 전체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잔여 물량을 남겨두는 거고요. 또 사전청약에서 당첨됐던 분들이 최종 본청약에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잔여 물량을 모두 합쳐서 본청약에서 공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 청약 자격이나 당첨자 선정 방식은 똑같은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사전청약이나 본청약이나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사전청약이랑 본청약이랑 당첨자 선정 방식이 똑같지만 딱 하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당첨자 선정을 위한 지역 우선 공급 거주 기간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본청약에서는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이미 최소 1년에서 2년 이상 거주한 분들만 당해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사전청약에서만큼은 모집 공고일 당일날 해당 지역에만 거주하고 있으면 1, 2년 뒤에 진행하는 본청약 기간을 감안해서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사전청약에서만큼은 모집 공고일 전날까지만 해당 지역으로 이사하면 최소 1년 이상 거주를 인정받고 당해 지역 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지역우선 제도와 관련해 3기 신도시를 예를 들면 남양주 왕숙이나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 신도시는 당해 지역에 1년 이상만 거주하면 우선 공급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해 지역 청약 신청자는 1번, 2번, 3번의 당첨 기회를 얻게 되는데요. 해당 사업지들은 사전청약 모집 공고일까지만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당해 자격으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남 교산의 경우에는 당해 지역 우선 거주 신청 기간이 투기 과열 지구이기 때문에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됩니다. 정부가 다른 지역들처럼 사전 청약 공고일까지만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 하남 교산도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줄지는 아직은 미정입니다. 정부에서 나오는 최종 발표를 기다려봐야 알 수 있고요. 사전 청약이랑 본 청약은 당첨자로 선정된 지위가 다릅니다. 본 청약만 진행하는 아파트에서는 당첨되는 즉시 최종 당첨자로 인정되지만 사전 청약으로 당첨되신 분들은 나중에 본 청약에 반드시 신청해야 최종 당첨으로 인정받습니다. 사전 청약으로 당첨되면 본 청약까지는 반드시 무주택 조건 유지해야 되고요. 여섯 번째로는 당첨된 규제가 다릅니다. 본 청약 아파트는 당첨되는 즉시 최대 10년 동안 재당첨이 제한되고 분양권 전매 제한을 받지만 사전 청약 당첨자들은 다른 지역 아파트 사전 청약에만 불가능하고 본 청약은 얼마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 청약이랑 본 청약이랑 서로 다른 개념이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하남 교산에 사전 청약으로 당첨되신 분들은 다른 지역에서 진행하는 똑같은 사전 청약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당첨된 하남 교산 아파트에 본 청약이 오기 전까지는 다른 지역 아파트에 사전 청약이 아닌 본 청약에는 내가 신청하고 당첨될 수 있습니다. 대신 본 청약으로 당첨되는 순간 기존에 내가 당첨됐던 사전 청약 당첨자 지위는 사라지게 됩니다. 관련 내용 참고하셔서 청약 전략 짜시면 되고요. 청약 통장도 다른데요. 사전 청약으로 당첨되면 청약 통장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나중에 본 청약 당첨자로 확정되면 청약 통장이 소멸되고요.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본 청약은 당첨되는 즉시 해당 청약 통장은 사라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분양대금 납부입니다.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본 청약 아파트에서는 당첨되는 즉시 계약금을 납부해야 되지만 사전 청약으로 당첨되면 최종 당첨자가 아닌 예약 당첨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 계약금 납부는 본 청약을 통해 최종 당첨자로 확정된 이후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사전 청약과 본 청약에 대한 다른 점 말씀드렸고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